이 남자의 생명은 이제 10분도 채 남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저 눈앞의 여자에게 깊이 매료되어 있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가치관이 놀라울 만큼 잘 맞는다는 사실을 곧바로 느꼈다. 커피를 마시는 습관마저 똑같았다. 여자 역시 남자에게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가 늘 해주던 말을 떠올렸다. 사랑이란 단 한순간의 심장 박동이라고.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한 채 서로의 호감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연락처는 남기지 않았다. 어쩌면 이것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 헤어진 뒤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아쉬움을 안고 돌아서던 수전은 결국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지만 몇 초 망설이다 다시 몸을 돌렸다. 남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몇 번이나 뒤돌아보았음에도 두 사람은 끝내 시선을 마주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남자가 뒤돌아봤을 때 그는 이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남은 것은 뒷모습뿐이었다. 수전은 스스로를 비웃듯 웃으며 거리의 모퉁이 너머로 사라졌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남자 역시 그녀가 떠난 자리를 찾으며 뒤돌아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잠깐의 멈춤과 회상이 남자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뒤 수전의 아버지 빌은 한 친구를 집으로 데려왔다. 놀랍게도 그는 이미 죽은 그 남자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었다. 이름을 묻자 빌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라고 소개했다. 겉보기엔 그리 친해 보이지 않았지만 최고 수준의 부호인 빌이 그에게 지나칠 정도로 공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이상했다. 그때 수전이 집에 들어왔고 그녀는 단번에 그를 알아보았다. 그녀는 카페에서의 만남을 이야기했지만 조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질문에도 엉뚱한 대답만 늘어놓았다. 수전은 곧 알아차렸다. 카페에서 만났던 재치 있고 유머러스한 신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눈앞의 남자는 순진한 눈빛의 식사. 예절도 모르는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 같았다. 빌은 불안해 보였고 상황이 명확해지기도 전에 서둘러 저녁 식사를 끝냈다. 그는 죄게 호화로운 방을 내주었고 조는 침대를 처음 보는 것처럼 신기해하며 즐겁게 뛰어놀았다. 밤이 깊자 조는 몰래 방을 나와 집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그가 처음으로 갖게 된 인간의 육체였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황홀한 경험이었다. 맞다. 조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정체는 사신이었다. 그는 수명이 다한 빌을 데려가기 위해 인간 세상에 왔지만 빌이 딸에게 건넨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 선택이며 시도하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다는 말이었다. 수많은 죽음을 겪어왔지만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조는 결국 결심했다. 그는 카페에서 만난 남자의 몸을 빌려 인간으로 살아보기로 했다. 그리고 빌과 비밀스러운 거래를 맺었다. 빌은 조에게 인간 세상을 안내하고 조는 그 대가로 빌에게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 조는 세상에 처음 나온 아이처럼 모든 것이 낯설었다. 부엌에서 처음 맛본 땅콩 버터를 천상의 맛이라며 한 숟갈 더 달라 하고 땅콩 버터를 핥으며 돌아다니다가 수영장에 빠지기도 했다. 사랑을 모르는 사신이었지만 인어처럼 물속에서 헤엄치는 수전을 보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인간의 심장이 뛰는 감각을 느꼈다. 수전은 그에게 묘한 끌림을 느끼면서도 물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죠? 의사인 수전은 이성으로 감정을 억눌렀지만 What happened to that sweet guy from the coffee shop? Who are you anyway? 조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병원까지 따라갔다. 그곳에서 한도 부인이 조를 보자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그의 정체를 알아보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조는 아직 때가 아니라며 그녀를 위로했고 손을 내밀었다. 기적처럼 통증이 완화되었다. 그 모습을 본 수전은 조를 새롭게 보게 되었지만 자신에게는 약혼자가 있다고 말했다. 약혼자 드류는 집안과도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지만 수전은 그 관계에서 설렘을 느끼지 못했다. 결국 수전은 깨달았다. 그들과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이었다는 것을. 사실 드류는 정말 수잔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와 함께하는 것은 단지 출세하기 위해서였고 두 사람은 이별을 선언했다. 그는 슬픈 표정으로 몸을 돌렸고 뒤에는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조가 서 있었다. 조의 당당하고 멋진 한마디 수잔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에게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는지 자신의 아버지와는 어떤 거래를 했는지 알고 싶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뜨거운 고백이었다. 정에 무뚝뚝한 조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저승사자는 이때 오히려 평범한 사람의 눈길을 피하고 있었다. 수자는 그가 자신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기분이 순간 나락으로 떨어졌다. 빌은 딸의 마음을 이해했고 이것이 결과 없는 사랑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저승사자와 약속을 했기에 사실을 말할 수 없었고 그저 모호하게 그에게 죄에서 멀리 떨어지라고 조언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다. 조카 이 가족과 날이 갈수록 지내며 점점 인간 세상의 삶이 무엇인지를 체득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는 빌이 죽음을 맞이하며 점점 더 담담해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날 밤 두 사람은 마침내 마음을 터놓고 서로에게 깊은 키스를 했다. 이것은 조의 인생 첫 키스였고 그는 엄청난 즐거움을 느꼈으며 심지어 자신이 저승사자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렸다. Well, you're at the 그들의 wrong place, the 관계는 wrong time, the 곧 wrong 빌에게 man. 들키었고 그는 매우 I'm her 화를 father. 내며 With all 조가 due respect, 자신의 선을 I'm not 넘어서는 asking 안 your 된다고 permission. You 비난했다. goddamn bastard! 빌은 저승사자를 화나게 할 위험을 무릅쓰고 목소리를 높여 조가 I'm living in 대체 Paris 무엇을 Bible. 원하는지 힐난하며 따졌다. Looking for that ounce of 설렘과 excitement. 속삭임과 자유, A whisper. 난 들어보고 싶다. There's no sense living a life without. 빌은 어이없었다. 저승사자님께서 이렇게나 유치할 줄이야. 맞다. 지금의 조는 마치 사랑에 눈을 뜬 소년 같아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사랑을 하고 싶을 뿐이었다. 빌은 방법이 없어 딸을 설득하기로 I love 했다. him. I don't care if you love him! 그는 딸에게 조는 극도로 위험한 인물이며 게다가 조는 결국 떠날 것이고 그때 다칠 사람은 그녀뿐이라고 말했다. 수자는 어떻게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다. 평소 그에게 진실된 사랑을 추구하라고 독려하던 아버지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꽃다발을 들고 병원에 수잔을 찾아갔는데 마침 수잔이 없어. 그는 길을 따라 한번 만났던 그 노부인을 문병했다. 그리고 노부인의 한마디는 그가 완전히 생각을 I 바꾸게 wanted you again. Bring you flowers and allies getting aggravation. 노부인은 오히려 무덤 위에 놓을 수 있는 꽃 한 송이를 원한다고 말했고 조가 자신을 데려가 주길 바란다고 했으며 조 역시 자신이 속한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노부인의 말은 조에게 일정한 감동을 주었고 또한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깨달았다. 그는 이 인간 세상의 삶을 탐내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상처받게 해서는 안 되었다. 그는 노부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었고 그 후 스스로 빌을 찾아가 이번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빌의 65세 생일 연회 후 그를 데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밤 연회가 예정대로 열렸다. 수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인파 속에서 조를 만났다. 그는 조가 정말 떠날 것인지 알고 싶었고 두 사람의 인연이 이미 다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수잔의 마음은 아쉬움으로 가득 찼고 그는 조가 단지 다른 곳에서 일할 뿐이라고 생각하며 그와 함께 가겠다고 제안했다. 조는 이 말을 듣고 갑자기 한 가지 미친 듯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다시 빌을 찾아가 오늘 밤 수잔을 데리고 가겠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가 수잔을 사랑했고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늘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What is it? Trust, responsibility, taking the weight for your choices and feelings and spending the rest of your life living up to them, and above all, not hurting the object of your love. 하지만 빌은 그에게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했다. 빌의 말은 조를 고민에 빠뜨렸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수잔이 사랑하는 사람이 카페에서 유머러스하고 재미있었던 조인지 아니면 눈앞에 이 솔직하고 사랑스러운 조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빌의 조언을 따라 진실된 정체성을 수잔에게 말하고 그 스스로 선택하게 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수잔은 그날 카페에서 만났던 일을 언급했다. 그는 조가 했던 모든 말을 기억했고 그가 돌아서 떠나가는 뒷모습도 기억했다. 하지만 조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수잔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그는 약간 실망감을 느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와 포옹했고 또한 처음으로 이별의 아픔을 느꼈다. 이때 수잔은 갑자기 무언가를 느낀 듯했고 혹은 조가 일부러 저승사자의 후광을 드러낸 것일지도 모른다. 조는 마침내 빌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이해하게 되었다. 사랑은 열정이고 매혹이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며 더욱이 사심없이 지키고 이루어주는 것이다. 수잔이 아름다운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그는 그를 데리고 떠나겠다는 생각을 포기했다. 그 후 조는 다시 빌을 찾아 그에게 사과했고 자신의 착오를 인정했다. 생의 마지막 순간 빌은 모든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남겼다. 비록 65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그는 이미 찬란한 인생을 누렸고 완벽한 사업과 가정을 가졌으며 이 생에 아쉬움이 없었다. 그는 모든 가족과 깊이 포옹하고 수잔과 마지막 춤을 추었으며 그녀의 눈물을 가볍게 닦아주고 나서 담담하게 그의 인생의 종점을 향해 걸어갔다. 이때 존은 멀리 떨어진 기내의자에 앉아 혼자 슬퍼하고 있었다. 본래 근심 걱정 없던 저승사자는 처음으로 아쉬운 눈물을 흘렸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한번 닦았는데 이것이 전설 속 인간의 진주인지 화려한 불꽃이 하늘에서 피어오르고 떨어지며 마치 그와 빌의 막이 내려질 예고 같았다. 그들은 묘하게도 서로 한번 시선을 마주쳤고 그 후 어깨를 나란히 하며 먼 곳을 향해 걸어갔다. 이때 수잔이 몸을 돌리며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고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았다. 그가 쫓아갔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리 위에 다시 나치근 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다. 바로 카페에서 만났던 그 남자였다. 존은 비록 떠났지만 그 육체의 주인을 인간 세상에 데려와 그가 자신을 대신해 계속 수잔을 사랑하도록 했다. I know so little about it, Jesus. We've got time. 떠니는 돌아온 남자가 사실 여전히 조라고 말한다. 단지 저승사자 신분을 포기한 그는 이 기억을 흐릿하게 했지만 유독 수잔에 대한 그의 사랑만은 기억하는 것이다. What do we do now? 하지만 육체 속에 누구의 영혼이 있든 수잔은 이 생사의 이별에서 삶의 본질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마음껏 사랑하는 것이다. 떠날 때 두려워할 필요 없이 소유하는 것은 눈앞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500번의 뒤돌아봄이야말로 한 번의 스쳐 지나감을 얻은 것이고 일단 스쳐 지나가면 그것은 평생의 후회가 되기 때문이다.